보시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 배웠는데 단체, 이 세 가지 권리는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죠. 단결을 하고 그 다음에 단결을 해서 교섭을 하고 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단체 행동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원활한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일체적 권리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떤 국민의 공공복리 등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인 기본권입니다. 다만 이 헌법 32조, 헌법 33조의 어떤 근로 3권 등을 제한할 때는 어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본권의 기본적인 내용, 기본권의 본질은 침해할 수 없다는 게 기본권 제한의 논리죠. 그렇죠? 즉, 이것만 기억하시죠. 우리 헌법 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지만 상대적 기본권이므로 제한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총론이 끝납니다. 그죠? 기억이 나시길 바랄게요. 넘어가시죠. 넘어가시면 우리 근로기준법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보시면 1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어떤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시죠. 근로자 개념 보시면 근로자는 동그라미 1번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직업의 종류와 관계가 없으니 뭐 생산직, 일용직 등을 불문합니다. 사무직, 뭐 어디 현장직 같은 모든 직업의 종류는 불문하고 근로자성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해야 근로자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교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죠. 본인의 신앙 혹은 양심 등을 목적으로 하죠. 따라서 종교인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죠. 그렇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이미 소속되어 있는 것을 가정을 하죠.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실업자, 구직중인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개념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개념이 들어가지 않아요.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개념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업자 혹은 구직중인자라도. 다만 우리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되어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구직중인자, 실업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를 제공해야 되므로 사용자와 사용 종속 관계를 요구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 우리 시험과 크게 관련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개념 정리는 꼭 해두세요. 네, 2번입니다.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교부를 하도록 했나요? 본인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도록 하기 위함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근로조건을 정확히 아냐? 본인의 기본급이 얼마인 줄 아냐? 휴가는 당신에게 몇 개가 주어지는지 아냐? 라고 하면 대부분 본인의 근로조건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근로자가 본인의 근로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써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니까요. 구두로상 대충 얘기하죠. 그러므로 사업주 혹은 사용자가 알게 모르게 착취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 조건을 명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그리고 근로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해야 되는지 소정 근로 시간, 그리고 우리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휴일, 그리고 연차 유급휴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꼭 암기를 하세요.
3번 임금입니다. 임금의 정의는 동그라미 1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죠.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정의를 두고 있고 임금의 정의로부터 파생되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두 가지의 개념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사실 어떻게 다른지는 실무를 해보거나 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점은 과연 어떤 것들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되고 어떤 것들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시면 동그라미 3번을 보시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평균임금을 연차 유급휴가수당,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퇴직금, 감급제재 제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5가지 연휴, 재퇴, 감 이렇게 5가지 꼭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되는 것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보장, 해고 예고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출산 전후 휴가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을 산정으로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산정이 되는지 여부는 꼭 확인을 하세요.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4번입니다. 임금 지급의 원칙